당뇨, 치매, 심장병 예방. 올리브 오일의 진짜 힘. 혹시 여러분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고 또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름인데 많이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 걱정하시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오해를 풀고 올리브 오일의 놀라운 효능 5가지를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꼽히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시면 건강 나눔이 되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사용해온 기름이에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약처럼 쓰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빵에 찍어 먹거나 요리에 넉넉히 쓰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중해식 식단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장하는 건강식 패턴이 바로 이 지중해식 식단인데 그 핵심이 바로 올리브 오일이에요. 현대과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의 주요 성분인 올레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하다고 밝혔고요. 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의과대학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매일 30g 정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약 30% 줄어든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 올리브 오일의 대표적인 효능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심장 건강 보호 효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여줘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일 1스푼 이상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심근경색 위험이 14%나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중장년층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심장 질환인데 이렇게 간단히 식습관만 바꿔도 예방할 수 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특히 고기 요리를 할 때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쓰면 지방의 질이 훨씬 좋아진다는 팁도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뇌 건강, 즉 치매 예방 효과예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가 치매인데요. 올리브 오일 속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보호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르셀로나 의과대학 연구처럼 매일 일정량 섭취하는 사람들에게서 실제로 기억력 저하가 늦춰졌다는 결과도 있어요.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부모님이 치매로 고생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 이 부분 특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 때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시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항암 효과입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 대학 연구진이 국제영양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유방암 발병률이 25% 낮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올리브 오일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스쿠알렌이라는 물질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되도록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정제 과정이 적어 유효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올리브 오일은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탈리아 나폴리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사람들의 혈당 상승 속도가 현저히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은 밥을 드실 때 올리브 오일을 살짝 곁들여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5번째는 관절 건강과 염증 완화 효과예요.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아프잖아요.
올리브 오일 속 항염증 성분인 올레오칸탈은 마치 천연 진통제처럼 작용해서 관절염 통증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 연구팀은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이 통증 지수가 평균 30%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일상에서 무릎이나 손목이 자주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꾸준히 섭취해 보시면 확실히 달라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과 함께 먹느냐예요. 올리브 오일은 그냥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다른 음식과 함께 할 때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올리브 오일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5가지,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최고의 궁합 음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기름에 녹을 때 흡수율이 2배에서 3배 높아지는데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나폴리 식단의 핵심이 바로 토마토 올리브 오일 조합인데 심장 질환과 암 발병률을 낮춘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간단히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곁들여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알리신의 활성도가 오래 유지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중해 지역에서는 마늘을 올리브 오일에 절여두고 요리에 활용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 버터 대신 마늘 올리브 오일을 쓰면 고기의 느끼함도 잡고 건강 효과도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녹황색 채소, 특히 시금치와 브로콜리입니다. 이런 채소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E, K가 풍부한데요. 기름이 있어야 체내 흡수가 잘 되죠. 올리브 오일이 바로 그 흡수를 도와주는 천연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를 살짝 데친 후 올리브 오일을 뿌려 무침을 하면 그냥 먹는 것보다 영양 흡수율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서로의 항염증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스페인 식단에서 자주 보이는 생선 구이 올리브 오일 드레싱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관절 건강과 심장 보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곡물류, 특히 통곡물 빵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빵을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이 오래가 혈당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흰빵보다는 통곡물빵에 올리브 오일을 찍어 먹는 게 훨씬 건강하겠죠. 지중해 국가들이 빵을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에 찍어 먹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올리브 오일과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튀김 요리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고온에서 튀기면 오히려 산화가 일어나 해로운 성분이 생깁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튀김보다는 샐러드나 저온 요리에만 쓰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케이크나 초콜릿 같은 달달한 디저트에 올리브 오일을 과하게 쓰면 칼로리 폭탄이 되기 쉬워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혈당 조절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육, 특히 소시지나 햄입니다. 이런 음식 자체가 염분과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의 건강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트륨 흡수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라면, 스프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쓰면 지방과 나트륨이 과도하게 결합해 혈압 상승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면에 기름을 더하기보다는 차라리 채소를 추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술안주로 먹는 기름진 음식이에요. 술 자체가 간에 부담을 주는데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 지방까지 늘리면 간 해독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을 꼭 피하셔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에 따라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올리브 오일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3가지 유형의 분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 오일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 체중이 늘 수 있고 이는 오히려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권장에 따르면 하루에 2스푼에서 3스푼 정도, 즉 20에서 30g 이내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 환자분들입니다. 올리브 오일 자체는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스페인 국립심혈관 연구소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평균 혈압이 5mmHg 정도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올리브 오일을 염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겁니다. 즉, 짠 음식은 줄이고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세 번째는 흡연자와 음주 습관이 있는 분들입니다. 흡연과 음주는 체내 활성산소를 크게 증가시켜 세포 손상을 촉진하는데요.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 성분이 이를 어느 정도 막아주긴 하지만 흡연 음주 습관이 계속된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올리브 오일을 챙겨 드신다면 반드시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셔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올리브 오일이 건강에 좋다고 해도 한 스푼에 약 120kcal가 들어있습니다. 운동량이 적으신 분들이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올리브 오일 보관법과 주의사항도 짚어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은 빛과 열, 산소에 약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병보다는 반드시 짙은 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셔야 하고요. 개봉 후에는 냉암소, 즉 서늘하고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도 가능하지만 온도가 낮으면 하얗게 굳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종류별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가장 순도가 높고 향이 진하므로 샐러드나 빵에 찍어 먹는 등 가열하지 않고 드시는 게 좋아요. 반면 퓨어 올리브 오일이나 포마스 오일은 발연점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가볍게 볶음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튀김처럼 고온 조리는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나 부작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드물지만 올리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 후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효과가 있어 항응고제나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심장, 뇌, 혈관, 그리고 관절 건강까지 지켜주는 정말 귀한 선물 같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먹느냐, 누가 먹느냐,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루 2스푼에서 3스푼 샐러드나 채소, 생선과 함께 드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시면 건강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건강한 음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